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조광석 원장님과 함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허리 질환과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글로벌 정형외과 원장 조광석입니다. 먼저 허리 통증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오랜 시간 좌식 생활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자세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로 책상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은 직장인은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더욱 많이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상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허리 질환은 급성과 만성 질환으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급성은 대부분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허리 구조물이 다쳐서 생기는 질환이고, 따라서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이나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이 있고, 그 외에도 낙상 사고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있는 뼈가 약한 고령의 환자들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척추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척추 분리증이나 척추 전방 전이증 등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네, 허리 디스크는 요추, 즉 척추체 사이에 추간판이라고 하는 섬유윤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척추체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쿠션 역할을 하지만,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추간판을 보호하는 인대의 손상 및 추간판 섬유륜의 파열로 신경을 누르게 되면 허리가 아프게 되고 다리가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고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는 허리에 물리적 충격이 가는 스포츠를 하거나, 허리를 숙여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들어 올리거나 퇴행성 변화가 지속되면서 허리 인대나 근육이 약한 상태일 때, 그때에도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통과 함께 다리까지 아프고 저린 방사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감각 이상이나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고 근력 저하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오면 어떤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네, 먼저 증상의 정도를 보고 증상이 가벼운지 감각 저하, 저린감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응급으로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그리고 MRI까지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술까지 필요한지를 MR을 보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적어서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섬유륜에 파열이 있어도 6개월 내외로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경우가 흔하며, 따라서 신경을 눌렀던 압력이 점차 소실되면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급성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학적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운동요법 등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간 X선 장치를 사용해서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시행할 수가 있으며, 이것이 급성기 통증이 가장 심할 때 가장 효과 있는 급성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치료법 중에 이 선택적 신경 차단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인 신경근을 찾고 정확히 그 부위에다가 약물을 투입하는 치료입니다. 척추에는 주변의 근육이 인대뿐 아니라 혈관까지 여러 구조물이 존재합니다. 신경 차단술은 이러한 구조물들을 피하면서 정확히 신경근에 약물을 투입해서 가장 적은 양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치료입니다.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궁극적으로 그 부위에 압력을 줄여주고 증상의 호전 및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 빠른 치료입니다.
그러면 이 신경차단술의 효과는 얼마나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신경 차단술의 효과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개개인의 질환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초기나 중기 환자의 경우에는 몇 차례의 시술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수년 동안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많이 된 환자에게서는 지속 효과가 짧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에 따른 위험이나 합병증, 재발 등을 고려할 때 비수술적 치료에서는 가장 효과 빠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질환으로는 척추관 협착증을 뽑을 수 있는데요. 네, 척추관 협착증 왜 발생하는 거고 어떤 질환일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척수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자세와 허리 기립근의 약화로 인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입니다. 척추 기립근이 점차 약화되면서 근육 안에 있는 인대나 척추체의 골격까지 체중 부하가 지속되면서 디스크의 압력이 더 증가하게 되고 수액이 결국 안에 있는 수분이 빠지고 딱딱해지면서 척추뼈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 퇴행한 디스크는 체중 부하를 혼자 견디지 못하고 척수신경 주위의 척추 후관절이나 황색 인대에도 부하가 가해지고 점점 두꺼워져서 이에 따라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라서 주로 60대에게 많이 발생해왔지만 요즘은 안 좋은 자세 및 근력 운동 부족으로 인해 50대나 그리고 더 젊은 층에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 시기를 반복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요.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주신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둘 다 이 허리 통증을 동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허리 디스크, 즉 추한판 탈출증은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과 닮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디스크 척추신경과 척추 후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가장 쉽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고 그럴 경우에 증상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시에 다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가다가 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만 하고 쭈그려서 앉으면 그때 편하게 통증이 소실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게 됐을 때 극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걷거나 서면 증상이 완화되고 앉아 있으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누워서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들어볼 때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다리를 들어 올려도 통증이 크게 없고 디스크 환자는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조금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이 밖에도 물리적 외상을 동반한 경우로 급성기 통증이 더 흔하게 발생하여 스포츠나 과격한 활동이 왕성한 20, 30대에 추간판 탈출증이 더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대신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근력 부족과 자세 불안정성이 오랫동안 지속돼서 만성 통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로 60대 전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관 협착증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척추관 협착증의 치료는 하지에 근력 저하 등 심각한 신경학적인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선 비수술 치료가 원칙입니다. 처음 진료 시 통증이 오래되고 심하다면 협착 완화, 풍선 확장술, 특수신경 블록과 같은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엑스레이 장치를 이용하여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여 통증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척추 주위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 부종을 줄여주는 항염증제,
신경 주위의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주입하여 척추의 기능을 정상화해주는 가장 효과 빠른 치료 방법입니다. 그 비수술적 척추 수술이라고 해도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특수 신경블록 치료는 과연 무엇인가요? 실시간 시암이라고 하는 방사선 장비를 보면서 시술을 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 성분을 결정하면서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시술 시에도 의료진과 대화를 하면서 몇 분 안에 시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특수 신경블록 치료 외에 또 병행돼야 되는 치료가 있을까요? 일단 외래 내원 시 가장 심했던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물리치료나 최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뭉쳐져 있던 근육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지만 표피나 조직 깊숙이 작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충격파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치료고 같은 치료라도 조직 깊숙이 안쪽까지 인대나 근육의 염증 조직들을 줄이고 세포의 재생산에 도움을 주어 서서히 근력 회복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파 치료로 몸의 염증이 줄어들면은 그 이후에 또 해야 되는 치료가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통증은 평소에 안 좋은 자세와 요추 기립근의 약화로 인해서 부하가 척추뼈나 인대로 옮겨감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있는 근육이 강화가 되어야 척추로 가는 부하가 줄게 되고 결국에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척추 주변에 어떤 근육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척추의 중요한 근육은 먼저 척추 기립근, 척추와 골반을 이어주는 장요근, 그리고 뒤에 엉덩이 근육이 있고 허리에서 등에 걸쳐 있는 광배근과 등 뒤쪽에 있는 승모근 역시 척추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먼저 이런 근육들을 저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 부하를 통해서 중등, 고강도까지 운동을 해서 근성장을 해야 됩니다. 비수술 치료와 운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수술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도 치료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기적인 치료를 꾸준히 하는 것이 허리 통증, 요추 협착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은 척추 치료는 단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만성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척추 협착증의 경우 치료 단계를 초기와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됩니다. 통증이 가장 심한 초기에는 특수신경 블록과 같은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통증 그리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힐 수가 있고 그래서 증상이 완화되었을 경우에 물리치료나 특히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허리 깊숙이 안쪽에 있는 인대와 근육까지도 염증 반응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조직 재생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점차 몸의 통증이 줄고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꾸준한 운동 치료와 도수 치료를 통해 궁극적으로 허리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근성장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건강한 복귀, 허리 통증 재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허리 통증 관련해서 어떻게 치료의 방향을 잡으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허리 통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평소 허리에 좋지 못한 자세나 운동을 꼭 피하고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제가 미국의 하버드 병원으로 잘 알려진 MGH 병원에 최근에 연수를 갔었습니다. 그 병원의 정형외과 선생님들과 허리뿐 아니라 어깨, 무릎, 손, 발목 등 모든 관절에 대한 체계적인 회복 프로그램과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건 몸의 염증 반응을 빠르게 줄이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려면 꾸준한 치료와 건강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의 프로토콜에 대해 많은 디테일을 그들 또한 지금도 연구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근육의 회복을 위해 앞선 특수신경 블록과 충격파 치료뿐 아니라
필라테스를 활용한 스트레칭, 유산소 운동, 단계적인 근력 운동을 통해 꾸준한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